저는 84년생이고요. 이제 네. 뭐 노후 이제 퇴직 관련돼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냥 뭐 막연히 적금? 적금 외에는 잘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 목적 없이 하는 것 같아서 신청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네네. 예, 뭐 상품들도 예전에 그 연금굴 그한 작가님 책 보고 하고 있긴 하는데 그냥 그게 또 대부분 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또 생각 외로 또 하는 게. 일단 질문 하나씩 좀 해볼게요. 예, 예. 네. 첫 번째 질문은 퇴직 후에, 어, 해외살이 한두 달? 할 수 있느냐? 그리고 한국에서도, 다른 지역에서도 살고 싶다고 써주셨고, 퇴직 전까지 3층 연금 외에 방향성을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이셨고, 요거는 조금 이따가 시뮬레이션 하면서 이제 좀 설명을 같이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현재 대출 상환 후 은퇴 생활을 위한 가이드라고 해주셨는데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자금을 이제 단순히 적금화하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아서 어떻게 뭐 구체적으로 찍지 못하니까 어떤 식으로 이렇게 가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솔직히 마음 편하기로는 적금이 제일 편한데 그게 손해라는 거는 알거든요. 근데 머릿속으로 그게 손해라는 걸 알겠는데 뭐 그렇다고 툭 빼고 주식을 할 수도 없고 뭐 자산 이렇게 그걸 방향을 잘 잡지 못하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제가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고 결과 가지고 같이 얘기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퇴직연금은 DB형, DC형 혹시 어떤 쪽이세요? 퇴직연금은 둘 다 DB예요. 아, DB세요. 그러시고 DC로는 못 바꾸시는 계좌인가요? 네, 그 회사에서 그냥 그렇게 운영하고 있어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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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지금 인플레이션은 2.1%로 잡았어요. 그 물가가 이제 미래에 오를 거를 감안해서 생활비를 준비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고 84년생이신 경우에 남자분의 기대 연명이 82세예요. 이 정도까지 산다라는 거고 은퇴 나이를 51세로 하게 되면 저축 가능 기간이 12년 남으신 거고 곧 그동안 모은 돈 가지고 은퇴 후에 31년 동안 쓰셔야 되는 상황이 되세요. 그리고 지금 부부 합산 760 수입 있으시고 490 현재 소비하고 계시고 저축 가능 금액이 27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직장에서 근로하신 기간이 어느 정도 되세요? 지금 회사는 한 3년 됐어요. 아, 네, 3년. 아, 요거 물어보는 이유는 DB형 퇴직금이 얼마나 쌓이는지 시뮬레이션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일단은 은퇴 후에 약 200만 원 정도 쓰려고 하면 요게 51세 되는 시점에는 257만 원이 있어야 되는 거고 82세 시점에는 489만 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후자금 같이 이제 장기간 기간이 긴 상품들은 이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서 항상 좀 보셔야 되고 그래서 연금보험이나 연금저축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감안되지 않은 금액을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노후에 월 100만 원씩 받을 수 있다라거나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게 82세 시점의 100만 원의 가치는 엄청 작은 거잖아요. 지금 50만 원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이제 하- 해 주셔야 되는 거고 일단은 현재 금융자산이 2억 8천만 원. 여기에 개인연금, 퇴직연금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 IRP 같은 게. 주식하고 연금하고 다 모두 아, 네. 모두 포함되어 있고 지금 여기 시뮬레이션은 크게 두 가지로 하는데 예금으로만 굴리는 경우에 3.3% 수익이 난다라고 가정했어요. 과거 20여 년간의 예금 금리가 이 정도 됐거든요, 평균적으로. 그리고 투자를 했을 때는 8% 정도 수익이 난다라고 가정을 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볼게요. 얼마나 모아야 저런
그 노후 준비가 가능한지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있는 거고, 일단 요 표는 DC형일 경우와 DB형일 경우를 둘 다를 계산을 해요. 계산을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DC형인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고, DB형 한번 시뮬레이션 끝까지 한번 볼게요. 보면 오른쪽에 그래프가 확 바뀌었잖아요. 네, 보이시죠? 네. 그 이게 설명을 드리면 현재 DB랑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2억 8천을 모두 예금으로 굴릴 경우에 한 달에 115만 원만 저축을 추가로 해주면 51세 퇴직 퇴사해서 한 달에 200만 원씩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가지고 저축하는 금액 중에서 절반 정도만 예금을 해도 노후 준비가 가능하신 거예요. 지금 저축 가능한 금액에서 절반 정도만 해도 부탁드린데요. 네, 그러니까 여기 시뮬레이션 상으로는 115만 원 예금하면 되거든요. 퇴직 시, 근데 네. 네, 매달. 그러니까 근데 현재 270 정도는 이제 매달 남으시잖아요. 300 하고 있어요. 지금 대출 상환을 매달 300씩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거를 그래서 이제 대출이 끝나면, 음, 그래서 어쨌거나 115만 원 정도만 예금을 하면 되니까 예금만 하셔도 200만 원의 생활비를 51세부터 82세까지 쓰실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이 연금 비중이 엄청 많거든요. 네, 연금도 어차피 나중에 다 인출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가능하세요. 그리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내용은 뭐냐면 8% 수익률로 투자를 했을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네. 어, 투자를 하게 되면 추가적인 저축 없이, 추가적인 투자 없이 현재 가지고 있는 2억 8천의 금융자산만 투자를 해도 되고, 그렇게 되면 오른쪽에 그래프를 보시면 이 빨간 점선이 DB형으로 투자하는 경우고, 이 초록색 선이 DB형에다가 나머지는 예금을 하는 경우예요. 빨간색 선이 되게 위로 계속 올라가잖아요. 네. 돈이 안 마른다는 거예요. 돈이 계속 불어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밑에 보시면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면 은퇴 후 생활비 총액이 한 13억 정도 돼요. 한 달에 200씩 쓴다고 가정했을 때. 미래 물가 상승분 감안해서. 그거를 지금 나이로 환산하면 10억 정도가 돼요. 네. 예금을 하게 되면 한 달에 115만 원씩 추가 예금을 해서 은퇴 시점에 한 8억 4천 정도가 모이고 여기서 이제 총 자산은 예금으로 계속 돌아가는데 한 달에 200 정도를 계속 찾아 쓰는 거예요. 물론 51세 때는 257만 원씩 찾아 쓰는 거고 80대가 되면 이제 400만 원 넘게 찾아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가능한 거고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51세가 됐을 때 자, 2억 8천으로 추가 투자금 없이 투자를 했을 때 8억 9천 정도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DB형에서 받는 돈이 한 1억 8천 정도가 되는 거예요. 두 명 다 퇴직연금에서 그만큼 받았다는 얘기일까요? 네. DB형이 최종 퇴직하기 직전 3개월치 평균 급여의 근속연수로 곱해서 계산하거든요. 아, 네. 네, 지금 두 분 합쳐가지고 지금 760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급여 인상률은 다 달라서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지만 과거 20년간 우리나라 급여 인상률이 한 4% 정도 돼요. 예, 이걸 감안해서 51세까지 760이 그렇게 불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 근속연수 3년에다가 추가 12년 근속연수가 더해지죠. 근데 이 근성 연수가 와이프랑 저랑 다르지만 각 제 기준에서 계산된 거죠. 네, 두 가지를 다 넣어서 계산할 수는 없어서 한 가지만 기준으로 계산을 한 거예요. 물론 이제 하다 보면 한 분이 중간에 관두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으니까 그거를 다 시뮬레이션 할 수는 없고 그래서 15년 근속하고 이 급여가 평균 급여 인상률만큼 올라간다라고 가정했을 때 DB로 수령하는 게 부부 합산 1억 8천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2억 8천에서 불어난 돈이랑 1억 8천 퇴직연금 받은 거랑 합치면 8억 9천 정도가 모여요. 은퇴 시점에. 생각해도 안 돼요. 네? 생각외로 많아가지고. 많죠. 왜냐하면 일단 사람들이 이제 퇴직연금 생각을 안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많이 쌓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 표를 만드는 이유가 DB로만 했을 때 두 분 합쳐서 1억 8천 나오는 거고 만약에 DC로 전환이 만약에 가능하다. 거기서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2억 3천, 5천만 원이 더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요거를 계산을 한 거고 그리고 현재 금융자산 2억 8천이 있는데 지금 10년 좀 더 일하게 되시잖아요. 그러면 70일 법칙 아시죠? 네, 70 법칙이 원금이 두 배 되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 계산하는 방식이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수익률이 7.2%라고 하면 10년이면 2억 8천이 두 배가 되니까 5억 6천 되잖아요. 그죠? 네, 7.2%일 때. 근데 여기 8%로 가정했으니까 좀 더 많겠죠? 한 6억. 그리고 12년이니까 거기서 좀 더 많겠죠? 네. 그러면 결국은 이 돈이 6억이 넘는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거기에서 퇴직금 받은 거 1억 8천 합쳐서 8억 9천 정도가 나오겠죠? 맞습니까? 계산이 네.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생각외로 많고 제가 생각외로 지금 적게 쓰고 있으니까 이게 가능한 것까 싶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 드네요. 네. 어, 은퇴 후 생활비가 200으로 쓰셨잖아요. 네네. 이게 작아요. 네. 그 지금 기준으로 200을 적었거든요. 네. 어, 그래서 이게 소비를 많이 안 하시니까 이게 가능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그냥 가계부를 보니까 그 조금도 쓰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다 두 했을 때. 분이요. 예, 예, 예. 그 어, 200만 쓰다 보니까. 네. 여기 현재 소비 490 적으신 거는 예. 혹시 대출이 어떤, 있어서. 대출이. 대출 예. 원리금? 네, 대출이 그게 지출에 있어서 대출 원리금이 얼마나 나가세요? 대출 지금 한 달에 한 300씩 갖고 있어요. 네. 예, 예, 예. 주택, 그래서 그게 한 5년 정도, 아니, 한 6개월 정도 하면 다 갚을 것 같아요. 6개월 있으면 다 갚는다고요? 예, 예. 예. 네네. 그래가지고, 그러면 소비 자체가 그 정도밖 예, 굉장히 맞아요. 적으신 거네요. 200 정도. 예, 예, 둘 다 소비를 크게,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동네 살고 있어가지고, 크게, 예, 지출이 크게 많지 않아요. 네. 그 사실은 재테크는 적게 쓰면 해결됩니다. 보통은 많이 쓰는데 그걸 어떻게든 많이 쓰는 걸 유지하고 싶어가지고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근데 보통은 예, 많이 버는 걸로 많이 쓰는 걸 해결하려고 해서 답이 안 나오고 그러면 미래에도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답이 다 안 나와요. 근데 지금 예, 주린이님, 지금은 이렇게, 제가 좀 충청도 시골에 살고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나중에 은퇴를 하면, 뭐, 이렇게 서울이나 제주, 뭐, 계속 사는 건 아니지만, 이거보다 더 지금보다 쓸 수도 있긴 하겠는데 기본 패턴이 있으니까 많이 쓰진 않을 것 같아서 저 정도 잡긴 했거든요. 네. 음. 그래서 지금 이 정도 소비는 지금 가지고 계신 자산만으로도 가능하다. 이게 그리고 만약에 사실은 네, 자산이 집을 엄청 집을 불어나요. 집을 정비하면 나중에 집을 만약에 없으면 더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겠네요. 집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사실은 200만 원으로 한 400만 원 쓴다고 한번 해볼까요? 해외도 가셔야 되고. 400만 원 쓴다고 해서 한번 시뮬레이션 해볼게요. 왜냐면 200만 원은 지금도 가능하세요.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8% 정도 수익 목표로 해서 운용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8%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최근 이제 몇 년 동안은 잘 이게 한 2, 3년 동안은 좀 안 좋아서 그런지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는 않아요. 예, 예. 꾸준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보면 선택하신 상품들이 그거에 대해서 좀 고민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그게 들은 게 아니라 실은 그거를 그때 동영상에서도 봤는데 정리를 하고
이전 동영상에 보니까 그 신흥국 ETF로 이렇게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중국을 제외하고는 이게 거래량이나 이게 시가총액이 워낙 낮아가지고 사람들이 잘 안 하는 상품, 보통 제 주변에 아무도 그 상품을 뭐 거의 뭐 나스닥을 하든지 아니면 뭐 S&P 하든지 그렇게 많이 하지 그 인도나 이렇게 중국 ETF 뭐 중국을 하더라도 태양광이나 전기차 이렇게 아직 많이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거래량이 거의 없고 그 아리랑 이것도 엄청 낮긴 하지만 팔 때도 어쩔 땐 되게 안 팔리더라고요. 엄청 금리가 조금 비율 조정할 때도 힘들더라고요. 그게. 네, 음. 일단 아리랑 얘기하기 전에 계산이 끝나서 말씀을 네, 드릴게요. 네, 400만 원씩 쓴다라고 가정했어요. 네. 그러면 한 달에 25만 원 정도 추가로 투자를 해주시면 돼요. 저축으로 하면 500만 원씩 해야 될 거네요. 네, 저축은 500, 아, 투자는 25. 25. 그러니까 오른쪽 그래프 보이시죠? 네네네. 그러니까 예금으로 해서는 이 초록색 전선이거든요. 네네. 퇴직 시점까지 27억 만드셔야 돼요. 이걸 예금으로 만들려면 500만 원씩 예금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퇴직하자마자 돈을 계속 찾았으니까 이렇게 훅 떨어지는 거고, 투자를 하게 되면 한 달에 25만 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밑에 있는 빨간 점선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선이 이렇게 가다가 이제 떨어지게 되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여기 메인은 뭐냐면 예금만으로 준비하는 건 너무 어렵고 투자를 병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훨씬 수월하죠. 물론 처음에 얘기하신 것처럼 한 달에 200 정도면 된다라고 하면 예금만 해도 돼요. 그죠? 100만 원 정도 예금하면 되는 걸로 나왔잖아요. 네네. 근데 예금만 하기에는 좀 부족하죠. 투자를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하는 게 훨씬 유리하잖아요. 네네. 그게 첫 번째 핵심인 거고, 그리고 아까 신혼국 얘기하셔가지고 그거 말씀을 나눠보면 일단 주변 사람들 하는 거는 전혀 보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분들이 투자를 잘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냥 네, 이렇게 이야기만 하고 있죠. 네, 그분들이랑 투자 얘기를 안 하는 것도 괜찮아요. 도움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주변에 좀 제대로 좀 공부도 하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냥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뭐 예전에 나스닥, TQQQ 이런 거 했을 거고 2차 전지 하고 싶을 거고 에코프로 뭐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런 게 저는 투자에 도움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주린이 님이 판단을 할 때. 그래서 그거는 전혀 그 검토의 대상이 아닌 거고, 두 번째로 이제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문제점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중국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가로 분산을 해야 되는데, 거래량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거든요. 네, 네. 상대적인 비교가 봐요. 그럼 제가 그 다른 거랑 비교하는 거 봤을 때 엄청 없는 것 같이 보여가지고. 그쵸. 왜냐하면 이제 거래량이 많은 거랑 비교하면 이거 적어 보이는 건 맞고 중요한 건 내가 가지고 있는 2, 3억의 자산을 운용할 때 그게 문제가 되느냐?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거래가 안 되는 거는 지정가로 하셔가지고 그럴 수 있거든요. 네, 가격을 당연히 낮추면 거래가 되겠죠. 호가를 네, 호가를 낮춘다고 해서 엄청나게 손해보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2만 원짜리 하는데 뭐 20원 정도 손해 볼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그 정도는 어쩔 수 없는 비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거래량이 많은 게 좋은 거냐? 아니거든요, 그거는. 거래량이 많은 건 레버리지 인버스가 거래량 제일 많아요. 그 거래량 자체가 어떤 투자 상품을 선택하는 기준은 아니거든요. 거래량이 너무 없으면 문제가 되는 건 맞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네, 개인이 뭐 몇 억 정도 굴리는 건 전혀 문제가 없고, 몇십억이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 하는 게 그냥 DB 플러스 투자니까 예금
예금만 투자만 정도 그냥 간단하게 그냥 그렇게 해도 충분하는 시뮬레이션이 나오는 거네요. 아니요. 아니요. 아, 네.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이유가 혹시 뭘까요? 예금을 투자하는 이유? 아니요. 본인이 투자를 네. 하는 이유. 수익률을 더, 그러니까 예금보다 더 많은, 인플레이션 더 높으니까 요즘에 그냥 더 많은 자산을 불리기 위해서. 그렇죠. 자, 다시 말하면, 정리해서 말하면, 예금으로는 인플레이션 해지가 제대로 안 되잖아요. 네. 물론, 긴 기간 동안은 예금이 더 좋긴 했지만, 지금 뭐, 최근 거의 2년 동안은 예금을 하는 것 자체가 마이너스거든요. 실질금리 마이너스니까.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도 자산의 자산이 불어나질 않기 때문에 예금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은 예금 반, 투자 반 하면 되냐고 물으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금 반을 왜 해야 되냐라는 질문이 또 나오는 거예요. 투자를 많이 하자니 생각보다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수익이 안 그, 나서, 네, 생각 외로 이렇게, 뭐, 네, 그럼 생각 외로 이제 이렇게 자산,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10대로 한지는 몇년 한 4, 5년밖에 안 됐는데, 그전까지 합쳐도 제가 공격적으로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10년 전하고, 그러니까 그냥 단순 적금식으로 올라간 느낌밖에 안 든다는 느낌밖에 안 들어가지고, 이게 계속. 그래가지고 이렇게 까이드는 아주 많이 까이더라고요. 생각 외로. 그러니까 작년처럼 채권하고 주식하고 같이 까이는 그런 느낌처럼. 네. 뭐 이렇게 너무 단기간에 봐서 그럴 수도 있긴 한데, 그래가지고 그냥. 그래서 둘 다 이렇게 좀 투자에 잘 적합하지, 성향이 두 명 다 투자의 성향이 적합치 안 된 것 같아가지고요. 저희도. 그래서. 투자는 적합하고 안 적합하고랑 상관없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예. 그거는 제가 그 박연회 같은 데 갈 때마다 들어서 느끼는데, 그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직장 생활이 적합한 사람은 없잖아요. 예, 직장 생활 하는 이유는 돈 벌기 위해서잖아요. 예, 예. 그 누가 적합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투자도 적합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예, 생존을 위해서. 그리고 그냥 예를 들어서 처음 시뮬레이션처럼 하면 200만 원 쓰는 걸로 하면 투자 안 하고 예금만 한 100 얼마만 하면 되니까 아, 그냥 낚여 쓰고 100 얼마만 예금하고 다 투자 안 하고 예금만 하겠다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하셔도 되긴 하는데 생각이 바꿀 것 장기적으로 같아. 봤을 때 예금으로 준비를 하는 거는 사실은 저 어떻게 들리냐면 투자는 귀찮고 번거로워. 공부하기 싫어. 이렇게 들려요. 네. 아, 그러면 진짜 아껴 쓰면 돼요, 사실은. 네, 만약에 이제 주린이님이 70대다. 네, 그럼 전 투자 권하지 않아요. 절대로. 왜냐하면 그때 처음 막 투자 공부해가지고 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시간도 많이 없고. 근데 주린이님 지금 아직 40대가 안 되셨잖아요. 그러면 80대까지 살아도 40년, 90까지 살면 50년을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51세 은퇴를 하고 싶으면 되게 은퇴가 빠르잖아요. 네, 그러면 나머지는 다 금융자산, 금융투자 생활을 하셔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냥 전업 투자자로 한 30년 넘게 사셔야 되는 거거든요. 맞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예금을 하더라도 예금금리 0.1%라도 더 주는 걸 찾아다니게 되거든요, 사람이. 네, 그것도 투자예요. 그래서 일반 시중은행 안 가고 저축은행 가고 새마을금고 가는 거잖아요. 예. 그것도 투자고 그것도 위험을 동반해요.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사태 이런 거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거기서 이자를 많이 주는 이유는 위험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투자랑 안 맞는 건 없어요. 직장 생활 할 때, 이렇게 욕 안 먹고 다니려고 공부하잖아요. 업무 배우잖아요. 네, 네. 제가 보기엔 그거랑 똑같아요. 아, 네.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죠. 당연히 쉽지 않죠. 왜냐하면 열심히 안 하셨고 많이 안 하셨으니까. 네, 그리고 이거 누가 뭐라고 안 하잖아요. 혼자 해야 되니까 어렵고, 그리고 저희가 초중고등학교 나올 때 금융 공부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려워요.
그 초등학생한테 그래서 줄인이라는 말이 있는 거잖아요. 어린이가 한글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투자도 똑같이 계속 공부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게 경험이 쌓이고 그리고 시간이 이제 소요가 되면 어느 정도 익숙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되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개별주는 죽어도 못하겠다. 저 같은 경우 그렇거든요. 아직까지는 개별주 제가 공부해본 바로는 저한테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근데 반면에 이제 자산배분 같은 거는 생각보다 실천하기도 수월하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하고 있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계속 드리는 거고 근데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하셔도 된다고. 물론 2, 3년 뭐 4년 된 거는 계좌가 수익이 안 날 수 있어요. 그 제 영상 혹시 보셨어요? 네, 네, 봤어요. 마연골 해서 마이너스 나신 분? 네. 그런 케이스도 당연히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그 정도 시간은 더 기다려야 되죠. 왜냐면 이게 그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기간이거든요, 기간.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 안 맞는 건 없습니다. 그냥 네. 어려워서 그럴 것 이게 아예 안 어려운 게 없잖아요. 같아요. 회사 일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일찍 은퇴하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 그냥 좀 그런 것도 있고, 나이 먹고 이렇게 이렇게 운동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체력이 조금씩 떨어지니까, 나이 먹고 이렇게 나가보려고 하니까, 너무 나이 먹으면 못 나가잖아요. 그래서 50, 뭐, 51세라고 적긴 했지만, 솔직히 그때 퇴직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뭐, 60대, 70대 돼서 갈 수는 있겠지만, 그때 가는 거랑 시간이 흐르거나 못 가니까, 그때 이제 목표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네. 일단은 목표 달성은 전혀 문제가 없으신 거로 나왔고요. 네. 자녀가 없어서 그런 거 있을 것 같아요. 둘이만 있다 보니까 좀. 그렇죠. 자녀가 있으면 소비 자체가 200이 아니라 훨씬 커지거든요. 네, 그런 건 확실히 있어요. 자녀 없으시고 일단 소비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으셔가지고 왜냐면 이게 두 분 합쳐서 760 벌잖아요. 예. 그러면 되게 많이 쓰거든요. 보통의 사람들이. 이게 그래서 한 달에 50도 저축 안 하는 집이 더 많아요. 여기를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이제 너무 시골이라서. 정말 좋네요. 아니,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래요? 와이프를 빨리 떠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면 이 상담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51세 은퇴가 가능하다. 그죠? 그리고 사실 그 전에도 가능하세요. 그죠? 다시 한번 시뮬레이션 돌려드려 드릴까요? 저는 뭐 생각으로 저도 되게 아직 많이 부족해서 더 이렇게 투자 수익을 많이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당연히 네. 당연히 안 나온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 외로 충분하다고 이게 그냥 지금 소비 기준으로 했을 때 충분하다고 나와서 좀 놀랐어요. 좀 많이 나오는 건가? 이 생각도 좀. 네. 제 다른 상담한 영상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산상의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 예. 개인적인 생각에 네. 개인적인 그 느낌만 생각에 그렇게 가지셨던 거고, 이게 가능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많이 모아 놓으셨고, 2억 8천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일단 소비 눈높이가 낮으셔가지고 가능한 거예요. 전에 회사 퇴직금 DC 이직을 하고 DC가 한번 쫙 그 IRP에 몰려 들어간 것도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쵸. 그것도 안 쓰셨잖아요. 네, 네, 네. 네. 그게 훌륭한 거죠. 그렇게 해서 모으는 거예요, 돈은. 그거를 써버리는 사람들이 이제 돈이 안 모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 돈 쓸 때 뭐 집이라도 넓혔거나 뭐 이렇게 했으면 그나마 나은데 차 바꾸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러신 분들 답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질문 한번 이제 얘기를 해보면 요거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 저거 약간 이거 지불한 이유를 이제 대출을 다 갚았을 때 이제 300만 원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게 이 집을 적게 된 거예요. 300만 원을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그 연금 관리하듯이 그렇게 배분해서 하는 게 맞을지 아니 저는 맨 처음에 생각은 이게 배분해도 생각지도 못한
이게 또 사람이 기계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뭐 제가 가지고 있는 학도 미국 그 S&P 그거는 플러스가 나 있지만 그 퍼센트만큼 실업급은 그만큼 나 있더라고요. 약간. 그러니까 지금 두 개가 사그세 되니까 지금 비슷한 금액 가고 있더라고. 뭐 투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걸 접었던 것 같긴 해요. 솔직히. 그러니까 뭐 지급 적금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 공제회가 있는데 공제회가 5%씩 나오더라고요. 5% 정도씩.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적금을 했어야 되나? 그래서 그냥 그렇게 마이너스도 많이 되니까 그래서 네, 그렇게 한 생각을 했었어요. 네, 생각. 적금 네. 5%고 예금도 5% 되더라고요. 지금 적금 예금 둘 다 5% 되길래 아, 네네네. 네, 그래가지고 뭐 그러니까 이런 게 가능하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주리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시뮬레이션에서 보셨지만 현재 있는 것만 잘 운영해도 되긴 하는데 아직 금융 공부가 더 필요하시니까 어떤 불안한 심리 관점에서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공제회 예금 같은 거를 이제 하시는 거죠. 네, 일부. 그리고 나머지 투자도 꾸준히 하시긴 해야 돼요. 왜냐하면 투자에 이제 돈 안 넣어 놓으면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그 금융 공부를 안 해요. 네. 공부를 안 하면 그만큼 금융 문맹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은 문제가 아닌데, 왜냐면 지금 계속 벌고 있으니까, 나중에 은퇴를 하고 나서는 금융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돈을 어떻게 찾아 쓰고 이거를 계속 해야 되는데, 그때 가서 공부하려면 더 귀찮고 힘들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공제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이제 계속 비교해 보시는 거죠. 공제 투자 수익과 내가 또 운용하는 수익. 그리고 어떤 걸 투자하실 때, 미리 이제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고, 그게 설명이 잘 안 되는 거는 안 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상품에 가입했는데, 이게 수익이 났어. 수익이 나면 좋고, 손실이 났어. 손실이 나면 싫고 하였지만, 이 상품 어떻게 운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알아야 되고, 그 아는 거 가지고 이걸 신뢰하고 갈지 말지를 좀 판단을 하셔야 되거든요. 뭐 이제 실험 삼아서 여기도 이것도 사보고 이것도 사보고 하는 것도 저는 뭐 무조건 반대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뭐 왜냐하면 제가 말한 투자법이 세계 최고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뭐 이런 자산 배분 방법도 해보고 뭐 이런 상품도 해보고 접근하시는 건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제일 위험한 건 몰빵만 안 하시면 좋은 것 같고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분들 많으시잖아요. 퇴직하면서 뭐 2, 3억 퇴직금 받았는데 그거 가지고 상가를 덜컥 샀다가 이제 물려가지고 고생하는 네, 그런 것만 안 하시면 되고 그것도 금융 공부를 안 하셔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조금만 공부했으면 그렇게 덜컥 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 정도만 해주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출금을 다 갖고 나면 당연히 여기 세제 혜택 받으시는 걸로 최대한 넣는 게 좋죠. 세액공제를 일단 받잖아요. 148만 5천 원. 이게 다 받으면 나중에 이게 그 연금펀드를 찾을 수가 있잖아요. 네, IRP는 좀 찾기가 힘들지만. 근데 네. 혜택을 받으면 혜택 받은 걸 또 뭐라 해야 되지? 중도 세액 공제 해지했을 때 받으면 예, 받으면 중도 해지 안 하셔야죠. 아, 돈 필요 그럼 없으시잖아요. 150씩 150씩 연금에 넣는 거가 되더라고요. 달에 그렇죠. 이렇게 네, 꽉 채워서 900씩 넣으려고 그러면 네, 75만 원 정도씩 넣어야 되니까 풀로 네, 치고 150씩 연금을 넣는 게 만든 건지 수치를 딱 못 채우겠더라고요. 예전에 30 정도씩 33만 원 정도 넣을 때는 그냥 했는데 이번에 바뀌면서 75 되니까 두 배가 돼버리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나중에 또 뭐 세제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연 1200에서 바뀌었잖아요. 받는 그 조합 네. 소득 1,500으로 늘어났죠. 월 연 받는 금액에 따라서 그래가지고 나중에 받을 때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걸 300의 여유자금이 더 생기시잖아요. 채우고 나서 어떻게
네. 네, 300의 여유 자금이 생기시잖아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공부를 덜 해서 그렇게 하겠지만. 네, 공부를 덜 해서 그러신 것 같고, 일단 대출금 다 갚으면 300의 여유 자금이 더 생기시잖아요. 네네. 부부 모두 연금에 더 넣으세요. 한 달에 300씩. 그러면 그중에 150은 세액공제 대상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나머지 150은 세액공제 못 받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아, 세액공제 안 받은 거는 아무 때나 찾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인펀드에 그냥 300씩 남는 걸 다 넣는 것도 제법 다 반반죽게 하라겠네요. 네. 그러니까 다 넣고, 아니, 어차피 돈 쓸 데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디서 굴리냐의 문제인 거잖아요. 네네네. 당연히 연금 계좌에 넣어서 세액공제 받으시는 게 유리한 거잖아요. 세액공제 두 분이 이거 가득 채우면 1년에 세액공제만 300만 원 가까이 받잖아요. 연봉 5,500만 원 이하라고 가정하고. 그러면 12년이면 3,600이에요. 세액공제 받는 것만. 그죠? 그러니까 네네. 무조건 당연히 연금에 넣어서 운영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추가 납입분, 초과 납입분은 언제든 찾을 수 있으니까 연금에 넣어서 운영하시고 51세부터 이제 55세부터 이제 연금 개시되니까 51세부터 55. 55세까지 생활비 쓸 때는 초과 납입분을 찾아 쓰시면 되잖아요. 그런가요? 네. 이해되셨어요? 네네. 네.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이렇게 작가님 책처럼 약간 똑같이 아니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이벨러식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생각보다 뭐 제가 게을러서 그러긴 한데 맞춰서 하기 쉽지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맞습니다. 네. 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제 생각엔 회사 생활보다 쉬운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근데 집에 오면 잘 안 하게 돼요. 네, 안 하게 되긴 하는데, 그럼 이제 좀 띄엄띄엄 하시면 되긴 하고, 더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이게 그냥 생각외로 많이 모아졌구나 생각 느꼈어요. 네. 좀 기분이 괜찮으시죠? 네. 많이 그래가지고 모으셨어요. 네. 많이 모으셨고,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그러니까 투자 수익률 자체가 낮았나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이제 많이 절약하셔가지고 많이 모으셨다는 게 되게 크고, 그거 자체가 생활비 수준이 안 높잖아요. 그러면 그거의 그 좋은 결과가 뭐냐면 미래에 기대하는 예상하는 생활비 수준도 안 높아요. 그러면 노후 설계에 사실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시면 사실 직장 다니는 것도 심리적으로 좀 덜 부담스럽죠. 그리고 진짜 50대, 뭐 51세 진짜 퇴직을 목표로 해서 지금 모아오던 방식대로 모아 가시되 다만 뭐 지금 저축 여력 270 정도 되시니까 거기서 뭐 100만 원은 투자 쪽으로 넣고 뭐 100만 원 공제에 넣고 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는 거고 대신에 이제 투자를 폰 놓으시면은 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있는 돈 계속 굴리면서 사셔야 되니까. 그리고 뭐 국민연금 나올 때까지는 50세가 되시는 시점부터는 한 달 살기 하는 거 알아보러 다니셔도 되겠네요. 근데 한 달 살기 하면 200으로 좀 부족하지 않으실까요? 약간 일단은 제가 저는 별로 안 나가고 싶고 와이프가 나가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아, 이제 뭐 네네. 네. 그래서 저는 뭐 한국 이렇게 좋거든요. 근데 네. 이제 뭐 저만 생각할 수 없고 와이프가 생각할 수 없으니까 그냥 약간 해석할 거고 그냥 생각만 할 거고 근데 네. 동남아 이쪽은 생각보다 도 많이 현재 기준으로 많이 안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뭐 지금 나보고 네. 아까 두 번째 시뮬레이션 한 게 400만 원 생활비 잡아서 했잖아요. 네네네. 이것도 가능하시잖아요. 투자로는 25만 원만 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네. 400 정도면 한 달 살기 어디 가서 해도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은 여기 지금 국민연금 안 들어갔어요. 네. 그죠? 네. 두 분 국민연금이 뭐 나중에 뭐 연금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얼마라도 나올 거잖아요.
너무 늦게 나올 것 같아갖고 이제 맞습니다. 늦게 나오는 건 거의 확실한 것 같고, 그래서 한 68세부터는 나올 테고, 뭐 한 50만 원 돈 아무리 안 나와도 나오지 않겠어요? 그럼 이게 두 분 그때 합치면 그것만 해도 100만 원이니까. 후학기 국민연금 받기 전에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연금이랑 퇴직연금으로 거의 소진하면서 사용을 하는 게 맞는 거죠. 그걸 또 남겨가면, 그러니까 그쵸. 다 쓴다는 가정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뭐 그때 딱 국민연금만 남는다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걸로 소비를 해가면서 딱 되는 거겠죠. 일단은 지금 이 시뮬레이션 상에서는 국민연금 아예 포함을 안 시켰어요. 국민연금이 나오면 더 돈을 쓰시면 되죠. 그잖아요? 예, 생각보다 예, 400을 준비했는데,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심리적으로는 별로, 예, 부담 안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 해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냥 잘못해서 투자를 잘못해서 연금으로만 했고 그냥 친한 지인들하고 부동산 월세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아, 네, 네. 그 부동산 장 월세도 저는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월세 수익률 혹시 알고 계세요? 지인들은 이제 저는 이렇게 충청도 시골에 있으니까 주변에 이게 부동산 가격이 워낙 낮잖아요. 그러니까 제 지인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 있으니까 월세가 100씩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돈이 금액이 얼마가 아니고 네. 수익률로 계산해 봐야 되거든요. 아, 왜냐면 내가 뭐 이 아파트를 수도권 아파트 비쌀 거잖아요. 예, 월세 반전세로 아마 받으셨을 것 같은데 30평대 아파트에 내가 돈 들어간 거 있을 거고 예. 거기서 월세 나오는 거 있잖아요. 아, 네네네. 그 수익률이 계산되잖아요. 아, 그까지 제가 네. 생각이 안 금액이 했습니다. 아니라 수익률로 계산해 보면 월세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네. 뭐 집마다 다르고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어서 일반화 시켜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입자와의 분쟁이 있고 그리고 내가 가진 그 집이 가격이 변동하는 거 위험은 집주인이 다 가져가는 거잖아요. 저 그게 싫어서 부동산에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예, 저도 세입자랑 이렇게 뭐 실갱이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도 쉬운 일은 아닌 것 같고 뭐 각종 세금 이슈도 있고 그런 게 있어서 저도 이제 부동산이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분명히 단점이 있고 수익률 관점에서 보면 실제로는 금융투자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저도 이쪽으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어요. 생각에 주변에 생각보다 저희 지역도 그렇지만 금융자산으로 모았다, 그러니까 연금자산이나 이런 걸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이- 저희 지역 이쪽에 너무, 충청도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다 똑같습니다. 네, 네, 다 똑같아요. 그리고 어, 그 연금에 대해서 일단 잘 모르셔서 그런 게 되게 많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죠. 네. 그래서 머리가 남들보다 빨리 하나도 남들보다 빨리 공부하셨고 많이 모아 놓으셔서 제가 보기에는 뭐 충분히 뭐 한 달 살기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